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지요. 이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 성숙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후회하지 않고 노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은 필요한데요. 3살 버른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습관이란 오랜 세월 내 몸에 쌓이는 것이어서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청춘과 다름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즐거움이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찾고 행복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 노후로 향할수록 무조건 줄이고 살면 행복해지는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말을 함께 들어보시고 지금 나는 얼마나 이렇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욱 재미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습관을 바꾸고 절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명언이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고통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이야기가 돌고 돌거나 언젠가 약점이 되어 나에게 빚으로 돌아올 확률도 무척 크지요.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62세의 신사부는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어떻게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를 들은 친구는 조언은 딱히 없었고 오히려 나중에 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뒤에서 돌고 돌게 되었지요. 결국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처받고 실망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에 더욱 조심스러워졌지요. 또 자신의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만큼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해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한번 꺼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나이에 맞게 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기 때문이죠. 내가 했던 말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늙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취해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흔쾌히 승낙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뱉은 말이 있어서 안 빌려주기도 어렵고 빌려주자니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거나 내 사정상 큰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에 고민을 할 때가 있지요. 결국 한참을 망설인 끝에 돈을 빌려주면서도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빌려간 사람도 제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요.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입니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노년에는 시간이 무척 중요한데 말이지요.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신비롭게 감출 필요는 없지만 나에 대한 것을 모두 털어놓는 것도 현명한 행동은 아닙니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위 있고 타인에게도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침묵이 낫다고 합니다. 이 말이 모든 상황에서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만 말할 줄 아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상황이 필요한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절대 끊지 말고 들어보세요. 어떤 대화에서도 상대가 말을 할 때 딱 잘라 끊으면 무례한 행동이고 이는 무례한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경청은 우리가 갖춰야 할 매너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는 명언도 있죠. 그러니 크게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침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서의 침묵은 모든 상황에서 절대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그에 맞게 생각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버려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평생에 걸쳐 없애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는데요. 사실 이런 감정은 우리와 함께 평생 공존할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평생 친구, 솔직히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인간 대부분의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서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서 더 불행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외로워서 만나는 인연치고 제대로 된 인연 하나 없습니다. 또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줘도 되갚기는커녕 고마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연을 남겨두는 것, 이것만큼 인간관계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악연을 내 곁에 두기로 선택했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불행하기를 내 손으로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악연을 벗어버리길 원한다면 미리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고 피로 이어져 있다고 그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가족과의 관계를 더 망치는 것이죠. 같이 있을수록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가족이라고 해도 과감하게 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도 살고 가족도 사는 길입니다. 자식 역시 같습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이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다고 하셨지요. 특히 막내에게는 더욱 각별한 애정을 쏟고 다른 자식들 몰래 재산도 조금 더 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어린 자식이니 더 예뻐 보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식이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늙으며 경제적 권한도 넘겨주니 이제는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고 했죠. 필요할 때만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모님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빨리 요양원에 보내자고 다른 형제들을 설득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큰 배신감이 드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식에게 뭐든지 잘해주면서 오냐오냐 키웠다가 오히려 자립할 수 없는 성인으로 자라는 경우가 요즘도 많다고 하지요.
자식들이 고마움을 알면 다행이지만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친구는 물론이고 자식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둘 필요는 있습니다. 외롭다고 하여 훗날을 위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었다가는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지요. 사실 누구나 혼자 있어야만 진정으로 강해지고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혼자가 되라고 하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살 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도 지금 내가 몇 세이든지 꾸준히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취미를 즐기고 밥을 혼자서 먹지 못하였다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혼자 조용히 취미를 즐겨보거나 혼자 식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집 밖에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 않고 더 편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의 추억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혼자 여행도 가보고 혼자 캠핑도 가보고 혼자 운동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로움에 사로잡혀 무례한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와 관계가 잘못될까봐 무례한 친구 관계를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더 참아야지 하면서 지내는데요. 나이 들수록 이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집니다. 억지로 잡고 있던 인간관계의 끈은 놓아줄 필요가 있죠. 홀로 있는 것은 마냥 고립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행복을 위해 진정으로 나와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 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새에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입니다. 혼자 오고 혼자 가지요. 노후에도 혼자가 될 수는 있는 것이고 혼자의 삶이 더 행복해지려면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세요. 어쩌면 고독과 친구가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독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진정으로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 나이 들수록 화를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에게 화풀이하는 행동은 꼭 자제하셔야 합니다. 화는 습관이 되기 정말 쉬운 감정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적 보기 싫었던 어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쌓인 화를 나보다 약하고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푸는 것인데요.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전달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과는 점차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지요.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나이 들수록 화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지요. 분노가 쌓이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표출하게 되는 추악한 행동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한 차례 심호흡을 한 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서 해결이 될까? 화를 내서 좋은 것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살피는 동안 화는 누그러들고 분노는 사라집니다. 사실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그 전에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들수록 화를 내는 것은 나 자신의 건강에도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화를 내면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력까지 저하될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 평소보다 짜증이 늘고 화가 많이 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인 것이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몸의 어느 곳이 아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휴식이 최고의 약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봤자 해결되는 일은 없지요. 오히려 화를 내면 자신의 판단력과 이성적인 사고가 흐린 사람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감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나이 들수록 화를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을 꼭 찾아야 합니다. 화를 줄이고 살려고 노력하고 대신 상황을 차분하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노후의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밥을 줄여야 합니다. 76세의 한 어르신은 어릴 때 과식하는 것을 고치지 못하여 정말 후회한다고 하셨는데요. 항상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자제하지 못하여서 과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60대까지는 과식을 해도 몸에 큰 이상 없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대에 들어서니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또 과식을 하지 않고 소식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있던 분들은 나이가 80대, 90대인데도 건강하게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식으로 인해 소화불량과 같은 문제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또 혈압을 조심해야 한다면 과식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과식을 하면 혈액 속에 과다한 지방과 당분이 유입되어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 역시 과식으로 인해 혈관 건강도 나빠지게 되어 병원을 자주 가게 되었다며 후회하셨습니다. 다행히 마음을 굳게 먹고 3년 전부터는 소식을 하는 식습관을 행해왔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 모든 음식을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과식과 과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사실 나이가 들고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무심코 과식하기가 쉬워집니다. 또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거나 은퇴 후에 회사를 가지 않아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다 보니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가 고파지면 과식을 하는 것처럼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배고플 때 먹는 것이 과식을 부르기 좋은데요. 과한 영양으로 인해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라도 과식을 하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먹는 식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건을 꼭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물건과 추억들로 가득 찬 집에서 살게 됩니다. 물건들을 버리는 것이 아깝거나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물건들이 오히려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또한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이동이 어려워질 경우 많은 물건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물건들은 공간을 차지하고 청소와 유지 보수에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감소하면 이러한 정리와 청소들이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물건들은 감정적인 부담을 가져옵니다. 많은 물건들은 과거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잡고 정리하지 않으면 점차 버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오히려 현재의 삶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한 어르신께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다며 공감하셨는데요. 어릴 적부터 많은 추억과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에너지가 감소하다 보니 물건 하나하나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힘들어지신 것이죠.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여 독립을 하다 보니 이젠 노년 부부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 사셨는데 방마다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책, 옷,
가구 등 다양한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집한 책들이 많았기에 이것을 버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그 책들에는 먼지가 쌓여갔고 어느 날 무심코 돌아다니다가 물건들에 치여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많은 물건들이 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지요. 결국 더 나이가 들기 전 많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나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리면서 오히려 아깝기보다는 홀가분했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이제는 정리하는 경험을 통해 내 삶을 더욱 단순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만족하셨는데요. 이처럼 물건을 줄이면 집안이 깔끔해지고 청소와 유지 보수가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지요.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내 행복을 위해서 물건을 쌓아놓기보다 점차 줄이는 편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70대, 80대들에게 조사하면 지금껏 살아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즐거운 인생이 막을 살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나이 들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나 자식에게는 신경을 썼지만 배우자에게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고 후회하셨는데요.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입니다. 7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가까이 있고 항상 곁에 있는 존재이기에 상대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가장 가까운 서로만 남게 되며 친구는 물론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할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즐거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돈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만큼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축은 노후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하여 이 점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60대 이후 노년층에게 조사해보면 은퇴 이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자녀 지원비 혹은 병원비 등 각종 늘어가는 지출 탓에 경제적인 안정이 깨져버릴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 더 나이 들기 전에 노후 대비와 내 행복을 위해서는 저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돈을 차차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세 번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을 정말 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60대 이후 노년층들에게 조사해보면 약 70% 이상이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다고 하지요. 사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하나 더 한다고 건강에 치겠어? 이런 사소한 생각으로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전에는 자신의 몸과 건강을 모든 것과 맞바꾸고 60세 이후에는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수천만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노인들도 운동을 많이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하는 방법이 없으면 노인이 될수록 건강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 무병장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아프게 되면 더욱 서럽고 오히려 아프면서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노년이 되면 건강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무슨 일을 하든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요. 더불어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만들지 못한 것을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데요. 사실 취미는 노후의 행복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라고 해서 골프와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이나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 큰 돈이 필요 없는 것들도 많지요. 취미를 갖게 된다면 활력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취미가 없는 사람보다 가벼운 취미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인생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에게 도움되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거나 책을 보거나 또는 내 생각을 간단하게 일기 형식을 적는 것 등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년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요.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아온 것,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온 것, 고맙다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어떤 하나에 몰두해보지 않은 것,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은 것,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 부지런히 배우지 않은 것 등입니다. 그런데 후회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후회를 통해 앞으로 해나갈 계획을 만들고 차차 실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걱정거리보다는 좋은 생각, 좋은 글만 보려 노력하고 때론 고마운 감정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히 표현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좋은 강에 있으면 찾아보며 듣게 된다면 남은 인생이 더욱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하면서 깨우치고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름답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보람찬 삶은 노년의 행복으로 향하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노년의 인생에서 행복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함께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보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